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다. 땡볕 속에 땀 흘리며 일을 마친 후에 시원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고, 한낮에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첨단 보안 장치 속에서 안전을 구걸하는 부자. 내일의 주가, 내일의 환율, 내일의 사업을 걱정하며 잠드는 부자보다 더 행복하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부자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말인가? 부자에게는 시시콜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며, 부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부자가 안전을 구걸한다고 믿으며, 왜 부자가 주가, 환율, 사업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대박 환상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이며, 환율이나 사업 걱정을 하는 정도라면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한 왜 부자의 인간관계는 척박하다고 믿는 것일까? 왜 부자 가족들은 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할까? 왜 그들이 다같이 연주회장 특석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나 해외 리조트 호텔에서 여유롭게 가족 휴가를 보내는 모습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넉넉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듯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억측하지 말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올라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를 불행한 도둑놈이라고 믿는 사람 대다수가 내심 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참 부자들까지도 모두 다 도둑으로 생각하며 불행한 삶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는 것일까?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본인 마음이 간장종지만 하다면 결국 그 정도 수준밖에 삶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온 우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굳이 백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돈 많은 사람 질투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일에 신경 쓰며 아까운 내 인생 낭비할 시간에 내 밥그릇부터 잘 챙기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귀 따갑게 들으며 우리는 나름대로의 꿈과 야망을 품는다. 하지만 꿈 깨라. 꿈과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동 지침이 세워진다는 말이다.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6개월이건 1년이건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 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계속 전진하라.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패가 갈라진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터 샘프라스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결코 한 시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는 100억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는 멍청한 자들이 여전히 많다. 멀리 내다보며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했다 해도 10년째 제자리라면 뭔가 문제 있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본 사람이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 평생 자신의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럴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 먹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오타쿠이건 마니아이건 취미 애호가이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3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째,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1인자가 되는 길이다. 게임을 최고로 잘하면 프로게이머나 평론가가 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을 좋아한다면 방송국 유명 해설자가 될 수도 있다. 술을 좋아한다면 술 맛을 평가해주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1인자가 되기만 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최고가 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오타쿠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길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무소유를 즐길 각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약한 분야에서는 2등이나 3등은 대부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셋째, 다른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길이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면서 장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오타쿠가 아니라면 섣불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곧 춥고 배고픈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분야에 재능도 없어 보이는데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특히 디자인이나 만화 등과 같이 창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조차 성실과 끈기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볼 때는 그 어리석음에 기가 질릴 지경이다. 물론 혼자 살면서 무소유를 즐길 각오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춥고 배고픈 것이 딱 질색이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주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돈부터 벌라는 말이다. 좋아하는 일로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돈부터 벌어라고 저자가 조언합니다. 이상만 바라보다 현실에서 개차반되어 죽도 밥도 안 되게 살지 말고 최소한의 기반은 미리 마련해 두라는 말인데 상당히 새겨 들을 만한 조언이죠. 현재의 삶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굳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현재의 일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꾸준하게 취미로 삼을 수도 있으며 부업으로 활용해 본업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의 소원은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이었다. 그는 가난이 내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가난했던가? 시를 좋아했기에 시만 썼기 때문이다. 시인으로서 시만 쓴다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시인이지만 많은 책들의 편자 혹은 역자로 등장하는 유시화는 내가 짐작하기에 전혀 가난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유능한 편집자이며 세상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마케팅 기법도 잘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천시인처럼 살 것인지 류시인처럼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그 어느 쪽의 삶이 우월하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을 가졌든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 최면에 빠져 살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 대부분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 돌린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세상이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느니 명심하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해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다. 그러나 나는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세상의 기준을 설명하여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그들은 오히려 덜 먹고 덜 싸겠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둥거리며 살아야 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은 역시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따로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돈 벌고 싶다면 나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먹혀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내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옆에 모여드는 수준이라면 나에게만 집중해도 충분하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아예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부터 먼저 해본 다음 그에 맞춰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솔직히 별 도움되지 않는 내용도 많았지만 와닿는 부분은 엄청나게 와닿더군요. 임팩트로만 놓고 보면 MJ 드마코 언스크립트나 알렉스 패커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수준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정서에 아주 딱 맞춰 부자 되는 법을 상세하게 풀어쓴 명불허전 세이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무료로 다운받아 가볍게라도 훑어보시길 추천합니다.